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은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또 일본 정상 등과 잇따라 다자,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 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의 의미 또 전망 등을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 기자, 박 대통령의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입니다. 먼저 간략한 일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차, 그리고 또 이후 멕시코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오후 6박 8일 일정으로 출국하게 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내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한중 정상회의 등 잇따라 연쇄 다자 양자회담을 갖게 가는데요. 네. 이어 그 다음 날에는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52개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과 정상성명, 즉 커뮤니케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관보 정상회의 뒤에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는데요. 멕시코 방문에는 145명의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또 박 대통령은 페냐 니에코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공조 방안과 멕시코 인프라 사업 등의 참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번 그 비핵화의 관련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또 중국, 일본과 연쇄 회담을 통해서 전방위 압박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즉 북한의 비핵화의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이제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이번 연쇄 다자 정상회의는 사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2270호가 발효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안의 확실한 이행, 또한 독자 제재에 대한 충실한 이행 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계속 핵 도발, 또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향해 한미일 또 중국과 함께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을,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의 이행, 독자 제재, 국제사회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핵이라든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하고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또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도 걸려 있는데, 자, 중국의 입장은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문제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이제 지난해 9월 전승절 참석 이후 지금 한 5개월, 6개월 만에 만남이 성사되는 건데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이번에 7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네. 사실 지난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다소 틈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일각의 우려를 좀 해소시키면서 또 확실한 대북 제재 방안의 이행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거듭 밝혀온 만큼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를 계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분이 그 제재와 대화를 같이 이어가자는 그런 투트랙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영구 분단이 고착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뭐랄까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펴고 있는데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그런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미중 이 삼각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그런 이견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떨까요? 이번에 좀 어떤 보다 좀 진전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급 회담이 계속 연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모두의 어떤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2년 전이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선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지난해 말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그 대화의 걸림돌이 일정 부분 제거됐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가 이제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을 미국과 일본은 예를 들어서 대중 포위 압박, 지금 남중국 회의에서 외교적 갈등이 미국과 중국 또 일본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중 외교 압박의 한 축이 되어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중국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중 관계를 관계를 회복하면서 어떤 한반도가 그런 대립점에는 완충지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삼각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안보 전략 체제가 공고히 하다는 점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고언입니다. 예, 이 해관보 정상회의 이후에는 또 박 대통령이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고 하던데, 자, 어떤 공식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박 대통령 해관보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에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이제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는데요. 박 대통령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이제 멕시코의 인프라 사업 참여 또 양국 간의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그 145명의 경제 사절단이 거의 최대 규모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제 사절단도 함께 동행을 해서 한 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대통령 공항의 이제 배웅 행사에 여당 지도부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여당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박 대통령의 출국 또 귀국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 꼭 다 나올 필요는 없지만 여당 네.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관례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김무성 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지원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공천 파동, 네. 개파, 이른바 개파 간 갈등 때문에 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요. 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안 나왔던 그러니까 불참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좀 정부 일각의 반응이고요. 대신 오늘 대통령 행사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진 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